중국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철저히 박살내주겠다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차례 경고 후 시행에 옮겼지만 이번에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옮기며 한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한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한국의 대반전 반격에 오히려 한국은 웃고 있고 중국 전역에 발칵 뒤집혀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반도체는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며 언제 반등할지 도무지 감조차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의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7일 브레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해서웨이 연례주주 모임에 참석, 올해는 침체, 이코노믹 다운턴 쪽에 무게를 두고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벅셔 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 미국 증시에서 1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으나 상대적으로 투자는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핏은 우리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낮은 수익을 보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금 170조를 확보했다며 주식에 투자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충격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벅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찰리 먼거 부회장도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수익률 하락에 맞서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먼거 부회장은 1924년생으로 올해 나이 99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버핏 회장의 동료이자 친한 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먼거 부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낮은 금리와 낮은 주식가치, 풍부한 기회 등 혜택을 받으며 투자자로서 완벽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거 부회장은 투자의 황금기는 끝났다라며 과거에 얻었던 수익률과 같은 수익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500억 원, SK하이닉스는 3조 4천억 원 등 양사를 합쳐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27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11.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매출의 경우 전년보다 35.3%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처드 고든 가트너 부사장은 경제 역풍이 계속됨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최종 시장의 수요 약세가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 환경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칩 공급 과잉에 따라 재고 증가와 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시장의 하락세를 가속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은 향후 10년간 여러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혁신이 부족한 PC, 태블릿 및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용량, 고액 콘텐츠 시장의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한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타이밍에 맞춰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굴욕적인 개라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모조리 사용하며 한국을 욕했습니다. 이것이 관영 매체인지 아니면 화가 난 한 개인의 SNS인지 헷갈릴 정도로 저급한 욕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가 이렇게 온갖 욕설과 저급한 표현들을 보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이 지난 4일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고 이 사실을 5일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황구시보가 8일 이를 적극 반박하는 사설을 게재하며 주중 한국 대사관을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은 지역 정세의 안정을 깨트리는 미국과 일본에 영합한 데 이어 이제는 중국의 매체까지 공격하고 있다라며 한국 외교가 워싱턴과 도쿄에서 국격을 잃은 데 이어 동북아 정세 불안을 격발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의 언행들로 인해
한중 양국의 신뢰에 금이 갔으며 한국 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구15의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항의 서한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우리 정상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매우 치우친 시각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폄훼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저급한 표현까지 동원해 한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부 내용은 언론의 보도인지조차 의심케 할 정도라며 만약 한국 언론이 중국 지도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비난하는 보도를 연일 게재할 경우 중국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꺼내들며 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재개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한국이 또 거론됐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한미 공동성명이 한국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중국은 최대 반도체 수입국으로 수십 년간 조화로웠던 한중 관계를 해치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52%, 삼성전자는 44%에 달합니다. 이 중국이 규제를 가하는 순간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플까지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니케이 아시아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중국 YMTC에 128단 낸드를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등에 탑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키옥시아에 이어 세 번째 낸드 공급 업체로 YMTC를 사실상 낙점한 것인데요. 특히 애플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YMTC 제품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려 일본의 J-OLED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애플의 기술과 노하우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경쟁할 리가 없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 국제법에 어긋나는데 한국은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당한 자금 지원으로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빼가며 이 수십조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 4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협력업체 대표, 삼성전자 협력사 전 직원, 서울반도체 전직 연구원 등과 접촉해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넘기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일당은 중국으로부터 무려 8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925개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 수십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삼성이 과감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인도에 올인할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반 인도의 인구는 14억 2860만 명으로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약 80억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가량의 인도인 셈인데요. 인도는 앞으로도 인구 독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인도 인구는 2050년 16억 6,8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저출산 등과 맞물리며 이 기간 인구가 13억 1,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는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인 인도는 향후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